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요즘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옛날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모아둔 예산으로 노트북을 사야 할지 아니면은 데스크탑을 사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뭐 대충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감이 오기는 하는데 이게 또 직접 비교를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가지고 온 게이밍 노트북은 약 17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레노버 리전 5 프로고요. 이게 이미 이 가격대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른 제품들도 많았는데 게이밍 노트북 하면은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몇 개 안 되는 노트북 중 하나라서요. 급하게 경기도 오산으로 내려가서 직거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스크탑은 노트북 가격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고요. 대중적인 부품 조합으로 기본에 신경을 쓴 대략 175만원 정도의 조립을 할 수 있는 데스크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성능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게 중요했어요. 램은 8GB 2개를 세팅해서 16GB 듀얼 채널이 되게끔 해줬고요. 저장 장치도 NVMe 500GB로 폼팩터, 용량 이 두 개를 일치를 시켰고요. 그래픽카드 역시도 RTX 3060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CPU가 제일 다르죠. 5800X로 가려면은 한 12만원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스펙 비교를 위해서 고정된 부품을 제외하고 12만원을 덜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부품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ROG RTX 3060에 꽂혀 있는데 3060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그래픽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를 검색해보니 90만원 초반부터 중후반대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95만원 수준으로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단순 가격만 놓고 보면 데스크탑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요. 해당 비교에서는 결과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부품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리전프의 디스플레이는 2560x에 1600, 16대 10의 비율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데스크탑에 사용될 기가바이트 게이밍 모니터는요. 2560x 1440, 16대 9 비율입니다. 그래서 리전프의 해상도를 1440p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비율이 조금 이상하거나 렛터박스가 생기거나 창모드로 실행을 한 게임들이 있는데요. 해상도는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상도를 동일하게 세팅했다. 이 내용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테스트 시작해보죠. 렛츠 기릿! 우선 벤치마크부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시대벤치 R23으로 확인해보면 싱글코어에서는 데스크탑이, 멀티코어에서 노트북 쪽이 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캐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코어 스레드 빨로 눌러버린 모습이죠. 다음은 3D마크,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스 파일을 비교해보면 역시 게이밍 노트북인 리전프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역시도 노트북 쪽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능으로 흘러갑니다. 도래형 테스트 잘못한 거 아니야? 뭐 하나 빼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램의 클럭과 타이밍만 조여줘도 결과는 훨씬 더 좋게 나오게 됩니다. 라이젠 CPU를 제대로 쓰기 위해선 램의 성능도 높으면 좋다, 이런 결과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전프는 해상도 변경을 해주고선 테스트를 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노트북 쪽의 프레임이 더 높았는데요. 창모드의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해상도는 동일하게 맞췄다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파크라인 유던인데요. 같은 QHD 해상도 울트라 옵션에서 데스크탑 쪽의 프레임이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데스크탑 쪽이 우세했지만 QHD 풀옵션 상태라서 사실 어느 시스템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비슷하게 측정이 되는 듯 하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데스크탑 쪽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는데요. 프레임 비교를 안 하면은 사실 차이를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6 시즈 역시도 비슷한 결과였는데요. 같은 해상도, 같은 옵션에서 데스크탑 쪽의 프레임이 더 높았기 때문에 1프레임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데스크탑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완전 의외였습니다. 노트북 쪽의 프레임이 더 높죠. 5800H의 코어바를 받은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온도가 다른 게임에 비해 더 높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만큼 열도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죠. 배그는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다른 결과가 측정이 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위쳐3는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었는데요. 1, 2프레임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딱히 어느 시스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쳐3를 플레이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죠. F1 2021은 FHD 풀옵션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 대부분 구간에서 1에서 4프레임 수준으로 데스크탑의 성능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역시 레이싱 게임이 사양이 많이 필요하다, QHD 풀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면 3060이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7개의 게임으로 확인하면서 프레임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둘의 성능은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데스크탑만 해도 똑같이 세팅을 해도 수율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측정한 결과만 놓고 보자면 두 시스템의 성능은 동급 성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램 차이가 있고요. 소음은 노트북이 크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온도 부분을 확인해보자면 확실히 노트북 쪽이 높게 측정이 되는데요.
CPU, GPU가 쿨링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만큼 두 개 중 하나의 프로세서가 열을 받기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도 따라서 열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노트북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렇게 성능 비교까지 알아봤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다뤄봤거나 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데스크탑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5600X 시스템의 경우는 정말 기본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CPU를 수동 오버클럭 한 것도 아니고요. 램도 3200MHz CL22 세팅이니까요. 다른 거 안 건드리고 램만 제대로 끌었어도 그래픽카드, CPU의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조금 더 높은 프레임 확보가 가능하겠죠. 물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지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170만원 정도의 예산은 여기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성능이 측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금액이면요 데스크탑 쪽의 성능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리뷰를 하면은 항상 댓글에는 비싸고 성능도 낮은데 그 돈이면 데스크탑을 사야지 이런 댓글들이 항상 달렸었는데요. 당시에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2020년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그래픽카드 가격의 상승일 텐데요. 요거는 조금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구해적 컴즈 콘텐츠를 위해서 구매했었던 지포스 RTX 3060 Ti 요 Ti의 가격이 59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60 Ti보다 한 채금 낮은 3060을 95만원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코인의 영향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 RTX 3060을 40에서 45만원 요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이 가격 차이만큼 컴퓨터 견적 또한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예, 뭐 성능 똑같은데. 라고 하면은 제가 욕먹겠죠? 데스크탑을 고르셔야 하는 분들은 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면은 데스크탑 셋업이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 본체만 생각을 하고 견적을 냈다면은 키마나 모니터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 바꾸려고 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온도, 팬 소음에 민감한 분들 테스트 내용을 보면은 데스크탑이 더 조용하고요. 온도에서도 이득을 많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향후 그래픽 카드, CPU 뭐 이러한 중요 부품 업그레이드를 염두를 해두고 있거나 쿨러, 램, 저장 장치 같이 호환이 되는 부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데스크탑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스크탑의 최고 장점은 부품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이죠. 자, 반대로 여기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하나의 장비로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분들 지금은 이 항목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구매를 하면은 한 번에 세팅이 끝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데스크탑을 놓기 힘들거나 외부로 가지고 나갈 일이 있는 경우 휴대성은 이미 넘사벽인 수준이고요. PC 세팅보다 훨씬 더 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데스크탑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죠.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상대적으로 노트북의 가격이 혜자처럼 보이는 170만원대 데스크탑과 게이밍 노트북의 비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 트랙패드, 배터리, 어댑터 뭐 있을 거 다 있는데요.